법정의 얼굴들 박주영. 오랜 재판 끝에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다. 사법 절차가 생각보다 무력하다는 점이다. 형사재판은 비계에서 추락하는 정훈 씨를 낚아챌 수 없다. 은주 씨의 심장으로 향하는 칼끝을 돌릴 수도 없다. 유진 씨 방에서 타고 있는 번개탄을 끌 수 없고 고수익의 달콤한 유혹에 빠진 지훈 씨의 귀에 대고 그건 사기예요 라고 외칠 수도 없다. 정훈 씨는 이미 추락했고 은주 씨는 살해됐다. 유진 씨는 아이와 함께 자살했고 지훈 씨는 전 재산을 날렸다. 재판은 오직 해당 사건에만 효력을 미친다. 어떤 범죄도 미리 막을 수 없다. 형사재판이 단죄하는 건 국가나 사회가 아니다. 이미 발생한 오직 한 사건, 한 개인뿐이다. 이 지점이 나를 항상 무력하게 만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코를 끄끄 삼키며 쓰고 또 쓰는 일뿐이었다. 산업재해 재판을 하면서 검찰과 피고인을 설득해 현장 검증을 나간 적이 있다. 용접봉과 가스줄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건조 중인 선박의 컴컴하고 미로 같은 통로를 용접 불꽃이 폭죽처럼 터지는 그곳을 안전모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며 기어다녔다. 그 판결문만큼은 기록만 보고 그저 머리로 고통을 상상해 쓰고 싶지 않았다. 볕 좋은 어느 봄날 한 노동자가 잔인하게 마주쳤을 죽음의 공포를 체감하고 그 느낌을 기억하는 손으로 쓰고 싶었다. 검정 묻은 얼굴과 멍든 무릎으로 써야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게 쓴 판결문을 들이밀며 산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고 말했지만 허사였다. 그 판결은 지역 뉴스에 작게 실렸을 뿐 주목받지 못했다. 몇 달이 지나 중앙지에 실렸고 다시 몇 달이 지나 유명 앵커가 짧게 언급했지만 그뿐이었다. 그 판결로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 후에도 법정에 선 사람들의 슬픔은 계속 차올랐고 나는 판결문이 아닌 글을 직접 쓰리라 결심했다. 짓무르고 곰삭은 감정을 토해내듯 꾸역꾸역 어떤 양형 이유를 썼다. 책을 쓰고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다. 아내는 책이 불타는 꿈을 꿨다며 대박이 날 거라고 기뻐했지만 심약한 나는 책을 쓴 목적도 잊어버린 채 어서 빨리 불타버려 세상의 관심에서 신속하게 사라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랬던 내가 왜 또 이 글을 쓰게 됐던가.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가끔 산으로 간다. 산이 가파를수록 시야에는 온통 산뿐이다. 등산 내내 온몸을 일으켜 세운 길과 정면으로 마주한다. 삶도 대부분 오르막이고 보이는 건 흙바닥뿐이다. 원경은 정상이나 내리막의 풍경이다. 사랑도 그렇다. 사랑은 근경이다. 원경의 사랑은 없다. 원경의 그리움만 있을 뿐. 멀리 있는 무언가가 그리워지면 눈을 감는다.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한순간이 떠오른다. 인파로 붐비는 공원이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내가 그 곁에 있다. 나는 멀찍이 떨어진 벤치에서 그들을 바라본다. 내 초점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다. 나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 정확히 찾아낸다. 사랑은 피사체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맹목적 몰입 상태, 즉 아웃포커싱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눈을 조금만 돌리면 그들 옆에서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숙자가 벤치에서 잠을 자고 반려견이 영역 표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원을 벗어나면 좀 더 큰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또래의 다른 아이들은 오토바이를 훔친다. 한 가족이 외식을 하는 동안 다른 한 가족은 번개탄을 피운다.
렌즈의 프레임 바깥에도 엄연히 세상은 존재한다. 같은 프레임 안에서조차 아웃포커싱으로 흐려진 곳에 얼굴들이 있다. 재판을 지근거리에서 바라본 누군가가 기록하지 않으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아웃포커싱한 채 보는 이상 의미망을 이해할 수도 없다. 어떤 양형 이유를 쓴 후에도 수많은 여성이 강간당했고 셀 수 없이 많은 노동자가 죽었고 무수한 아이가 학대받았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의 삶이 붕괴된 크레인 마냥 뚝뚝 부러졌고 여전히 인생의 대목대목 아픈 사람들이 잘도 널려있다. 탄식과 신음은 세상 도처에서 넘쳐난다. 나 역시 다시 형사재판을 하며 조현병을 앓는 젊은이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과 동반자살을 하려다 살아난 청년들 사건과 수많은 아동학대와 강간과 살인사건을 처리했다. 나는 판단자임과 동시에 관찰하고 기록하는 자다. 내가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본 세상의 일부가 사라진다. 고통과 슬픔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기억뿐이다. 고통은 우리가 건널 디딤돌이다. 있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겠지만 딛고 건널 디딤돌도 사라진다. 아니, 아예 건널 생각조차 잊어버린다. 기록만이 고통과 절망의 시공을 건너가는 내가 아는 단 하나의 길이다. 이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양형 이유가 불복할 수 없는 상급 시민 국민들께 올리는 1심 판결문이었다면 이 책은 문장 완성 검사에서 화두처럼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든다. 질문도 검사도 모두 독자들 몫이다. 나는 그저 한 문장 한 문장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칸을 채워나갈 뿐이다. 완성된 문장이 유려하거나 감동적이길 바라지 않는다. 문장 완성 검사는 미문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의 실존과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래도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렇게 완성된 문장 안에서 프레임 바깥에만 존재하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어쩌면 삶은 질문에 답하며 문장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다. 그 길에서 만난 당신은 내게 한 개의 질문이다. 우린 모두 세상에 던져진 질문이다. 우리는 서로의 질문이자 응답이다. 2년 전 짧은 칼럼을 읽고 같이 눈물 흘려준 조은의 편집자가 없었다면 아예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여정이다. 판결문 속 행간에만 웅크리고 있던 나와 맥락에만 기대어 간신히 존재하던 그들을 완성된 문장으로 소화해낸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편집자께 감사드린다. 물론 이 책은 전적으로 어떤 양형 이유라는 어설픈 판결을 일부라도 인용해주고 사람 많은 카페에서 안 우는 척 빵 뜯어 먹으며 몰래 울어준 독자들 덕분이다.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같이 흘린 눈물 꼭 그만큼 누군가의 눈물은 마를 거라 믿고 싶다. 거친 바다를 향해 이제 막 자신의 배를 띄우려는 아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그 배를 기다릴 아내에게도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